대단원 3 사회화윤리, 소단원 8 국가시민의 윤리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고요. 롤스 별표 3개고요. 자,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 너무 중요합니다. 시민불복종 파트는 롤스랑 싱어, 롤스랑 소로, 롤스, 싱어, 소로가 출제될 수는 있어도 롤스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롤스 단독 출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롤스 1번.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정의는 뭐냐?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기까지는 똑같죠? 공공적이다. 자, 공공적이란 말은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돼요. 공공의 반대는 뭐예요? 사적인 거죠.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비폭력적이고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다. 여기서 반한다는 건 반대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정치적 행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시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 법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법률이고요.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명령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법이 조례고요. 시의원, 구의원이 만드는 법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법 만드는 사람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행위는 법을 만드는 행위 또는 법을 변경하는 행위잖아. 그럼 봐봐. 우리 시민복종이 뭐 하는 거야? 법이나 정부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시민복종이죠.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무슨 행위가 되는 거야?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줄 걸게요. 자, 법에 반대되는 정치적 행위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양심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정리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신념인 청원의 한 형태다. 여러분, 국민청원이 뭐 하는 거예요? 국민청원. 제가 이거 수행평가로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요? 수행평가도 안 하려면 교육법을 바꿔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수행평가 안 하고 싶으면 국민청원에 글 올리라 그랬잖아. 왜? 그래야 수행평가에 관련된 법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청원도 결국 법을 바꾸기 위한 게 청원이에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청원의 한 형태다. 자,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 봐봐. 우리 이제 소로랑 싱어 했으니까 롤즈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 그 법을 어기는 위법행위였죠. 자, 소로에게서 부정의한 법은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는 거. 싱어는 무슨 원칙? 공리의 원칙. 자, 롤즈는 뭐겠어요? 롤즈는 정의의 원칙이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은 무엇을 위반한 거겠어요? 정의의 원칙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냐고 했냐면 그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랬어. 자, 그럼 부정의한 법은 정의의 원칙과 헌법을 뭐 한 거야? 위배한 법이 되는 거예요. 또는 정책. 여러분, 정책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이 만든 명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봐봐. 이제 좀 윤곽이 나와야 돼. 아, 소로는 양심과 정의가 정당화의 근거였군. 롤스는 정의의 원칙과 헌법이 정당화의 근거군. 싱어는 공리의 원칙이 정당화의 근거군.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롤즈 시민복종의 목적이 뭐예요?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 봐봐. 수능에서 꼭 이렇게 모르는 편으로 나온다. 나 근데 가르쳐줬는데. 사회는 협동체계고 결과물은 덩어리로 나오고 그 덩어리를 권리와 이익은 많이 갖고 싶고 의무는 적게 갖고 싶어서 정의의 문제가 생기고 그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뭐다? 정의의 원칙. 자, 그럼 사회협동체 원칙 결국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다. 사회협동체 원칙이 정의의 원칙. 자, 그러면 봐봐. 사회협동체 원칙이 존중되지 않다. 정의의 원칙이 위배됐다는 거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봐봐. 법이나 정책이 정의원칙 헌법에 안 맞는 게 부정의한 거잖아.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데 법은 잘못될 수 있지만 정의의 원칙과 헌법은 잘못될 수 없는 거다. 자, 무슨 말 하는 건데 봐봐. 여러분, 법이 잘못됐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정의의 원칙 헌법인데 정의의 원칙과 헌법도 잘못될 수 있으면 또 그걸 판단하는 원칙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다. 법과 정의의 원칙은 항상 옳은 거예요. 롤즈한테는. 알겠죠? 이것도 한번 연결을 생각해보자. 왜 정의의 원칙은 항상 옳을까요? 무슨 일치? 만장일치의 합의였잖아.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거야. 롤즈한테.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시민불복종의 조건입니다. 적어보면 거의 질서 정연한 또는 정의로운이라고 해도 돼요.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 자, 이거는 뭐냐면 헌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옆에 적으세요. 제가 칸이 없어서 옆으로 넘겨서 적겠습니다. 을 인정한 시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봐봐. 여러분, 시민불복종이란 거 하려면 헌법과 정의 원칙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걸 동의를 못하면 시민복종 시작이 안 돼. 그래서 체제 합법성. 봐봐. 왜 헌법을 체제 합법성이라고 하냐면 이 체제가 법에 맞는 게 왜 헌법에 있냐면 봐봐. 여러분, 헌법 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체제가 헌법 1조 1항이야. 그러니까 체제 합법성이 헌법에 있으므로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우리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시민이 가능한 거야. 봐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체제 합법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국가보안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잡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야, 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해. 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생각해 하면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정한 시민이 시작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무슨 뜻이냐 봐봐.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할 거야. 필기할 건데 여러분, 100% 질서 정연한 사회. 우리 질서 정연한 사회는 이상사회란 말이야. 여러분, 그럼 이상사회에선 잘못된 법이 없어요. 그럼 시민복종도 없겠죠. 그래서 약간 결함이 있는 질서 정연한 사회. 이게 뭐냐? 90%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란 말이야. 그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왜? 질서 정연한 사회는 부정의한 법이 없으니까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시민이 하는 거예요. 봐봐.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체제 합법성 헌법이 옳다, 정의원칙이 옳다고 인정 안 한 애도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내용 줄 한번 꺼볼까? 요까지 나오면 좀 어려운데 우리 기억나야 된다. 앞에서 했다. 롤즈는 완전 절차적 정의, 케이크 자르기, 불완전 절차적 정의, 헌법과 사법재판, 마지막 순수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했어요. 순수 절차적 정의는 게임, 도박 같은 건데 내가 이거 하는 말 알아 먹어야 돼. 앞에서 이미 했어. 봐봐.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뭐냐면 정의로운 결과값은 있지만 그 결과값에 도달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야. 그래서 우리 사법재판이 그 예시였어. 왜? 형사재판. 왜? 범죄자는 나쁜 놈이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정의로운 결과값은 있는데 처벌을 주는 절차가 없잖아. 왜? 범죄자가 처벌 안 받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불완전 절차적 정의거든? 이건 헌법도 똑같은 거야. 봐봐. 정의로운 결과값인 헌법 정의원칙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것에 맞게 법을 만드는 절차가 잘못된 거야. 봐봐. 헌법과 정의원칙이라는 정의로운 결과값은 정해져 있는데 법을 만드는 절차가 그 법을 헌법과 정의원칙에 안 맞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여러분들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무슨 말이냐?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담겨 있는 말이 있는데 다소는 뭐냐? 약간이란 뜻이야. 약간 부정의한 법도 질서 유지와 공익을 위해 그냥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롤스가 소로 있죠. 앞에서 배웠던 그 소로에 대한 리스펙을 표하거든요. 아, 소로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야.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근데 저대로 하면 사회가 깽판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롤즈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되 다양한 조건들을 달았어요. 왜?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롤스가 뭐래? 약간 부정의한 그냥 좀 넘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역추론 할 수 있죠. 심각한 부정의한 법은 뭐 하라고 하겠어요? 시민불복종을 하라고 할 거다. 자, 밑에 2번, 3번 한번 풀어보는데 여러분 정치체제를 변혁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롤즈는 혁명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롤스의 사회구분. 질서정연한 사회,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자, 질서정연한 사회 중에서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사회를 자유적 만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15단원 해 원조 파트에서 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자, 밑에 보면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다. 쌤이 설명 안 하는 부분은 다 15단원 가서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질서 정연한 사회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내가 쌤이 질서 정연한 사회다 하면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요 세 가지를 외워야 돼. 질서 정연한 사회는 뭐냐면 정의의 원칙, 칙이야 칙, 그리고 헌법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야. 여기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뭐야 했을 때 얼타고 있으면 안 돼. 정의원칙이 지켜진 사회요. 바로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정의원칙이 지켜진다는 건 헌법이 지켜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인권이 보장된다는 말로 15단에서 배울 겁니다. 같이 외워버리세요. 자, 근데 자유적 만민의 사회는 100% 질서정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복종은 필요가 없는데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인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약간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볼게요. 요거 고통받는 사회는 우리 뒤에 해외 원조에서 배울 거고, 자, 무법국가라고 있는데 무법국가는 그냥 말 그대로 헌법이 없는 개판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도 헌법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북한의 헌법이 정상적인 헌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헌법을 가진 국가를 무법국가라고 그래요. 무법국가. 고통받는 사회는 뒤에서 할 거야. 자, 얘는 침략적, 팽창적,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북한 애들 보면 맨날 침략하려고 하고 자기 영토 넓히려고 하고 우리한테 계속 공격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헌법이 없는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자, 얘네들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야. 자, 이런 무법 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을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이건 보장이 아니고 미보장이다. 미보장. 인권이 보장이 안 된다. 미보장. 자, 이런 곳에서는 시민불복종을 하면 안 되고 정의 전쟁이란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냥 여러분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혁명을 해야 돼. 혁명. 나라를 바꿔야 돼. 여기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무법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 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 여기서는 혁명을 해야 된다로 이해하면 돼요. 정의전쟁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정당한 근거 가볼게요. 바로 튀어나와야지. 소로는 양심, 싱어는 공리의 원칙, 롤즈는 뭐겠어? 정의의 원칙이죠. 자, 근데 이 정의의 원칙을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표현해요. 이 다 같은 말이다. 공유된 정의관, 공동체의 정의관, 정의의 원칙 다 똑같은 말이야. 다수가 정의롭다고 여기는 게 정의의 원칙이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정의원칙은 다수의 정의관과 같은 표현이다. 다수의 정의관, 정의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부정의한 법이고 거기에 대해 시민복종해야 된다. 자, 근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가? 봐봐.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인데, 만약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근거가 된다면 깽판 나겠죠. 왜? 양심과 신념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될 순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 정의의 원칙. 그래서 롤스가 굳이 이 다수의 정의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 정의의 원칙이라는 표현보다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표현이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관이라는 걸 이해하기에 더 쉽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대비되는 양심과 신념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봐봐. 이제 다음 편이 우리가 어렵게. 아이고, 이런. 양심적 한거. 신념의 표현일 수는 있다. 이제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양심과 개인의 신념이 근거가 되면 절대 안 돼. 근거는 저 다수의 정의관인데 봐봐. 내 시민불복종이 내 양심의 표현이가 내 신념의 표현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봐봐. 근거는 정의의 원칙이어야 되는데 시민불복종은 감옥에 갈 수 있는 행위잖아. 그걸 하는 사람이 나의 양심과 신념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겠어? 그럼 봐봐. 시민불복종을 한 사람은 내 양심과 신념이 뭐랑 일치하는 사람일까요?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신념의 표현 또는 양심적 행위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양심과 신념이 정의의 원칙 일치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된 게 아니야. 근거는 뭐예요? 정의의 원칙인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여러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타났네. 밑에 보자. 롤스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시민복종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지. 왜? 그 신념이 뭐에 안 맞다면 미안 X가 아니고 O다. 뭐에 안 맞다면 정의원칙에 안 맞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넘어갑니다. 자, 대상은 뭐야?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데요. 롤스에게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뭘까요? 심각한 부정입니다. 다소 부정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의원칙, 다수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법이다. 자, 근데 그 심각하다는 건 현저하게 위반한다,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형광펜 치시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해당되는 게 뭐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만 포함하는 거예요. 자, 뭐는 아니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는 시민복종의 대상이 아니야. 이것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 봐봐. 여러분, 자유를 침해하는 건 명확하게 보이고요. 공정한 기회를 뺏은 것도 명확하게 보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등의 원칙인 키워드인 최소수혜자는 아주 이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 누가 최소수혜자야? 네가 최소수혜자야? 내가 최소수혜자야? 여러분 내가 이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 했냐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막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나?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재산이 몇십억씩 있으면서도 자기가 최소수혜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수혜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줬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민불복종 기준이 된다면 너도 나도 시민불복종을 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뺐어요. 아직 수능에 한 번도 안 났어요. 나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봐. 잘 챙기세요. 자, 그리고 문제 보자. 롤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부정이야? 다소
부정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실행은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자, 이게 뭐야? 비폭력적으로 하고 처벌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웃긴 거야.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법에 충실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 비폭력적이면서도 처벌을 감수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내가 시민복종하는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여론이 바뀌고 그래야 법이 바뀔 수 있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공공성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법의 충실성 한계라 내라는 건 기존의 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 법의 바깥 경계선의 특징도 있죠. 왜요? 이건 무슨 행위야? 위법 행위다. 여러분 주황색 써서 미안해요. 그냥 빨간색으로 하시고 주황색 있는 사람만 쓰세요. 자, 그리고 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롤스는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기 싫기 때문에 자, 법을 바꿀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야. 여러분 왜 선거가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선거가 뭔데? 법 만드는 사람 뽑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바꾸면 법도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청원 앞에서 했어요. 실시 후 마지막으로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한다. 이거는 뒤에서 필기했습니다. 롤스랑 싱어의 공통점. 왜요? 소러는 바로 즉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된다. 봐봐.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마지막 경고나 훈계를 목적으로 시민불복종하는 거지 위협하고 강제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강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두 개를 더 할 건데 최근에 이제 출제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7번, 8번은 롤즈 시민복종의 최심화 부분인데 내신 때 안 했고 이제 다시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롤즈는 간접적 시민불복종이란 걸 말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요즘 7, 8번을 내요. 왜요? 앞에 걸 이해 못하면 7, 8번 이해를 못하거든. 그래서 시험 7, 8번 내. 앞에 거 열심히 듣고 이거 여기서 놓쳐버리면 끝이야. 봐봐. 시민불복종이란 건 원래는 부정의한 법,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잘못된 법을 어기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접적인 시민불복종이라 그래. 자, 직접적 시민불복종이 뭐라고? 부정의한 법을 직접 어기는 거야. 자, 근데 간접적 시민불복종, 그럼 이건 뭐겠어? 그 부정의한 법이 아니고 그냥 다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봐봐. 부정의한 법을 어기진 않지만 교통법규 등과 같은 다른 법을 어기면서 부정의한 법을 폐지하는 걸 요구한다. 자, 이게 무슨 법이야? 같은 교통법규와 같은 부정의한 법이 아닌 무슨 법을? 다른 법을 어기는 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내가 설명을 천천히 해줄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방금 했다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잡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잖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거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 국가보안법에 악용이 엄청 많이 됐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 학생운동 하던 분들 있잖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 그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서 감옥에 많이 넣었어요. 너희들은 빨갱이다 하면서 많이 넣었다고. 그래서 봐봐. 물론 여러분 여기서도 또 내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논쟁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가보안법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엄청 악용됐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 국가보안법은 우리 체제를 부정한 애들을 잡는 건데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에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을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많이 잡아 넣었어.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이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이 법의 부정의함을 드러내고 시민복종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보안법을 어긴다는 건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모순이잖아. 봐봐. 시민불복종의 조건이 뭐였는데 우리 앞에서 했잖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줄 긋지 마. 너희 보라고 하는 거야. 체제 합법성 헌법을 인정한 시민만 시민불복종 하는 거잖아. 근데 봐. 국가보안법을 위배한다는 건 헌법이나 체제 합법성을 위배하는 거니까 시민불복종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시민불복종을 해버리면 이 헌법을 부정하는 게 되고 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나? 우리 전태일 열사가 있잖아요. 그 근로기준법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몸을 불태워버렸어. 왜 그런 위법행위를 했을까? 내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것보다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 몸을 불태우는 범법행위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나? 자, 그러면 그 법을 직접적으로 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을 어겨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걸 간접적인 시민불복종이라 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만 어겨야 한다라고 시험 문제 출제했어요. 당연히 X겠죠. 자,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 국가보안법 같은 걸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경우냐? 부정의한 법의 형벌이 애매하고 가혹하다. 자, 이거 주로 한번 묶어볼까? 야, 내가 시민불복종 했는데 시민불복종 한 그 내가 어긴 법이 형벌이 사형이야. 그럼 그거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네가 어겨야 되는 부정의한 법이 형벌이 너무 가혹할 때는 그냥 딴 거 어겨라. 자, 그리고 직접 불복종할 방도가 없는 경우에요. 봐봐. 정부 정책이 국제 문제에 관한 것이나. 야, 봐봐. 지금 외국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나라 법을 어기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 나라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 내가 외국 가서 어길 수는 없잖아. 그럴 때 다른 법을 위배해서 여론을 몰이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국가의 다른 일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국가보안법을 예시로 생각하면 돼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이 국가의 헌법과 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됐죠? 여러분 고생 너무 하셨는데 8번까지 가야 됩니다. 자, 8번이 출제가 됐었어요. 7번도 출제됐었고. 자, 시민불복종 행위의 제한 가능성 이래 돼 있어. 시민불복종은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여러분 보세요. 롤즈는 항상 중요한 게 질서 정연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봐봐. 예를 들어 차영민이 무슨 시민불복종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나를 너무 응원해 준 거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불복종을 해버렸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 어떤 살인을 하고 막 성범죄를 저지른 완전 극악무도한 범죄인이 있는데 걔를 형량을 감옥 3개월 이런 형량을 주는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 시민복종 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와, 차영민 맞다 하면서 다 시민복종을 해버렸어. 전 국민이 시민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혼란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불복종에 참가할 수 있는 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어요. 자, 보자. 읽어볼게. 어떤 소수자가 시민복종에 가담하는 것이 정당화될 경우 그와 적절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들도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야. 하지만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여 시민복종을 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에 처해 있는 구성원원 집단이 자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경우에 무슨 질서가 초래해요? 무질서가 생길 수 있고 체제가 파멸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전 국민이 시민불복종을 하면 사회가 깽판이 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형광펜.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참가하면 안 돼. 왜?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왜? 우리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겠어. 왜? 봐봐. 모두가 시민불복종 참가하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돼.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계가 있다. 만일 시민불복종 가담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시민불복종하는 집단들의 호소가 왜곡될 수 있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좋은 의도로 시민복종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시민복종해서 사회가 혼란해져 버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새끼들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려고 시민복종하나? 이런 식으로 의도를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게 뭐야? 공동체의 효과적인 호소가 될 수 있도록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건 참가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참가하면 시민불복종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 정치체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 고생하셨습니다.